먼저 하나 첫 번째는 괴물 대통령보다 식물 대통령이란 말이 있는데요. 이낙연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측근 인사였죠.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.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향해서는 자기가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후보다. 보통 사람 도덕성만도 못한 후보다.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. 괴물, 식물 그러면서 예측 불가능한 괴물 대통령보다는 식물 대통령을 선택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괴물, 식물 듣는 분은 다 기분이 좀 나쁠 것 같습니다. 일단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이분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 안 할 수는 있는데 네. 그렇다고 바로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 거는 그 전에 당파성이나 이런 데 부분에서는 좀 이건 좀 아니지 않나는 생각도 들고요.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습니까? 아프죠, 사실. 우리 편이 갑자기 다른 편을 지지하고 나서니까. 아프긴 하지만 약간 이해가 안 돼서 뭐 아프다 안 아프다의 느낌이 사실 좀 없기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특히나 저 이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괴물 예. 대통령, 식물 대통령이라는 내용도 전혀 와닿지도 않는 느낌이고, 왜냐하면 지금 요즘 이제 대선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은 특히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더 절제되지 않은 모습들, 예. 점점 더 과격해지는 괴물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더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뭐 저희 민주당을 박살내겠다라는 표현도 하시고,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 괴물과 식물의 비유가 적절한가? 일단 동의하지 않는다. 네, 특히나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손바닥 뒤집는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우리 당과 이 후보가 돼서 그런 어떤 충분한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예.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실용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 토론을 통해서 변화를 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권력을 훨씬 절제되고 민주적으로 예. 활용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는 훨씬 더 안정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 괴물식물이라는 게 와닿지 일단 않습니다. 표현 자체에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하셨고요. 다음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다음 썰픽은 두 번째입니다. 선거 벽보에서 빠진 후보들.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해서 아마 기억하시겠죠. 각 골목 도로에 저렇게 선거 벽보가 쭉 붙는데 주요 후보가 빠진 채로 게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. 광주에 있는 벽보에서 윤석열 후보가 빠진 게 있었고요. 광주 서구에서. 그다음에 대구에 있는 대구 동구 벽보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빠졌습니다.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가 누락된 충남 부여의 벽보도 발견되는데요. 선관위에서는 작업자들이 단순히 실수했다라는 건데 일단 뭐 실수해도 빠진 사람들은 엄청나게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? 고의가 아닌지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. 예. 다음 썰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6시에 잠시 뒤 6시에 본회의가 예정이 되는데 여기서 코로나 안이 합의가 됐습니다. 일단 이에 대한 여야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협의가 이루어진 대로 이 처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 여야가 좀 더 노력을 하자. 그래서 오늘 중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, 본회의 전까지 수정안이 한 번 더 나온다고 하는데요. 뭐 선거 앞두고 나오는 돈 얘기에서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대한 의견을 잠깐 들어볼까요? 예. 새벽 2시에 4분 만에 이게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켜버렸잖아요. 마치 이제 군사작전 하듯이.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. 그러니까 예결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원래 통상적으로 야당한테 주었던 이유가, 물론 민주당은 이번에도 주지를 않았지만은 그 예결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예결위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예. 우리 정치적 관행인 것이거든요. 그다음에 정치적 고려인 것인데 그것도 이제 다 무시하고 뭔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결위에서 이 17조나 되는 큰 금액을 통과시켜버린다고 하는 것이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납득이 좀 어렵고, 문제는 이제 이거죠. 결국 이번에 추경안이 12월에 우리가 예산안 확정안 된 지 이제 막 한 달 반, 잉크도 안 말랐던 그 시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예산 조정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또 국채를 발행해서 한다. 그것도 선거 전에 지급을 한다. 지금 2020년 우리가 4월 15일 총선 전에도 재난지원금 한다고 추경을 했고, 그다음에 지난해 재보궐선거 한다고 하기 전에도 또 전중가에 추경으로 우리가 했고,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? 이러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
이렇게까지 급하게 군사작전처럼 하는 것은 관건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금권 없기 선거 때문에 말씀이신 그렇죠. 거죠? 금권 선거를 하기 위한 거 아니냐는 비판할 수밖에 일단은 없습니다. 4분 만에 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예결위원이거든요. 예, 이제 얘기를. 그 전날 그 2시부터 그러니까 오후 2시죠. 뭐 그때도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오셨었어요.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12시간을 넘게 사실 예결위 회의장에 있었습니다. 그래서 4분 만에 통과시켰다고 하면 제가 그 12시간을 거기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사실관계는 다르고요. 제가 보기에는 사실 김재섭 비대위원이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이 핵심이에요.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걸 하기 싫어해요.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. 이거 뭐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. 왜 국채를 발행하냐. 이런 어떤 의지가 완전히 없고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데드라인이었던 그 대선 공식 선거 오늘 전날 이걸 사실 정리했었던 게 맞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그때 하지 못하고 이게 계속 길어지면서 이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정말 깊어져 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마련한 추경안이라도 통과시키고 일부 수정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라는 판단을 우리 당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저희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부득이하게 그런 어떤 이 자영업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 있게 해야 된다라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.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그 뭐 사실은 선거 앞두고 돈이 나가는 게 이게 뭐지 싶긴 한데 또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하루하루 빨리 방역 지원금이 오는 게 맞기 때문에 참 애매하고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